자,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사했던 참고인들 가운데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직원 1명과 경기도 성남의 유흥주점 업주도 포함이 돼 있었죠. 자, 이 술집들은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장소로 지목이 된 곳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3년 9월 13일 금요일에 강남 역삼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 직원 A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주대, 저 150 이거는 이제 돈입니다. 150만 원, 100만 원, 60만 원, 60만 원, 10만 원, 30만 원 아마 다 더하시면 41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자, 410만 원 이렇게 그 주대가 나왔다, 술값이 나왔다. 그랬더니 남욱 변호사가 성남의 실세들 맞아? 이렇게 유흥업소 직원에게, 유흥주점 직원에게 질문을 던지자 그러면서 유본, 정 실장, 김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동규, 정진상, 김용을 일컫는 말이고 유흥주점 직원은 맞다. 시장 측근들 확실하다. 이런 이제 카톡 메시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고 또 한번 돌려보죠. 이번에는 또 이 강남의 유흥주점 직원 A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보내는 내용인데 자, 오늘 술 드시고 막 마무리가 됐습니다. 땡땡땡 기자, 성남의 정 실장, 정진상 실장을 말하는 거겠죠. 한 분은 모르겠습니다. 이날은 세 분이서 술을 드신 모양이네요. 자, 330만 원 술값 결제 승인 부탁드립니다. 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흥업소 직원이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에 검찰에 출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정진상, 김용 사진을 보여주자 이 직원한테 예, 안경 쓴 오빠 정진상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가게에 몇 번 온 듯해요. 안경 안 쓴 오빠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김용 전 부원장을 말하는 거겠죠. 안경 안 쓴 오빠도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자, 배승희 변호사님, 이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걸까요? 주대가 410만 원, 330만 원, 하룻밤에 이런 술값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술값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상황은 사실상 로비의 정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의 그 어떤 개발 특혜를 받기 위해서 이 정도의 로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게 정황 증거로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왜 과연 이 술집이 나오게 됐는가 하고 보니까 이 남욱 변호사가 이 술집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상 그 주인과 잘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누가 와서 술을 먹고 가면 그걸 내가 대신 계산할 테니까 잘 이렇게 대접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아마 사전에 약정이 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진상, 유동규, 김용 이 사람들은 여기는 어차피 우리가 가도 외부에 발설이 안 되는 안전한 곳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이제 술도 마시고 즐길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업자들로서는 어차피 남욱 변호사가 돈을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얼마를 시키든지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비싸고 또 가장 비싼 메뉴들로 이렇게 아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인 그런 술값이 아니라 굉장히 고가의 그리고 밴드 연주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즐겼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남욱 변호사가 왜 당시에 성남시장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큰 돈을 써가면서 술 대접을 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이 정진상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결재권자, 이 결재권자에게 좀 말을 잘해달라 이런 취지로서 사실상 이렇게 술값을 대납한 거 아닌가 그런 정황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그 주대 150 나오는 그 그래픽 다시 좀 보여주세요. 근데요, 조정원 의원님, 이거 시점을 한번 봐주세요. 이 강남 유흥주점 직원과 남욱 변호사가 대화를 주고받았던 저 시점은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 얘기예요. 근데 10년 전에 저분들은 강남 역삼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몇 시간 술을 드셨는지는 모르겠으나 410만 원을 주고 술을 마시고
이런 카톡을 주고받고 글쎄요, 조 의원님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 저 소식을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접해본 뉴스 중에 가장 더럽고 불쾌한 뉴스 같습니다. 너무너무 더러운 뉴스고 불쾌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의 실세들이 성남도 아닌 강남 유흥지에 와가지고 저렇게 일반 시민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400여만 원의 술을 마시고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닌 소위 스폰서지 않습니까, 이거? 스폰서에게 맡기면서 이런 행위를 했다. 또 술집도 유흥주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유흥주점도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분들이 돈 내지 않고 누구한테 받아라라고 할 때 그냥 순순히 보내준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이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고 또 남욱 변호사로 추정되는 분이 계속 돈을 내왔으니까 이런 분들이 와서 계속 한도 없이 마치 신용 한도 없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쓰는 것처럼 계속 쓸 때도 아무 걱정 없이 접대를 하고 나중에 330만 원 보내달라, 410만 원 보내달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 정말 가장 부패한 권력의 모습에 좀 민낯을 보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더럽고 불쾌한 뉴스였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 이제 술값을 대납해 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기사와 관련해서 유동규 씨는 그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유동규 씨의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좀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아까 3인성호나 증자살인 얘기를 하셨다는데 저는 조금 제 스스로도 그렇고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번에는 강남 역삼동이 아니라 성남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 B 씨가 지난해 11월에 검찰에 3페이지짜리 진술서를 냈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2014년 6월을 전후해서 일주일에 두세 차례 정도 자주 왔다. 정진상, 김용, 김만배와 함께 방문을 했는데 술값은 대부분 유동규 씨가 현금으로 계산을 했고, 유동규 씨가 없을 때는 김용 씨가 업주인 나에게 술값은 동규한테 받아라 라고 얘기했다. 이게 진술서에 지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도 일전에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유흥주점에서 술을 한 내가 100번, 1000번을 먹었는데 정진상 전 실장은 술값을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그것만 해도 돈이 과연 얼마일까요? 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그런데 이번에 저렇게 술값 접대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정진상 전 실장은 검찰이 저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었더라고요.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아해요. 의아하다. 예. 왜냐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도 100번, 1000번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조정훈 의원도 그 지적을 하셨지만 저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관련자들이 실제로 받은 돈은 없다. 물론 검찰은 다르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없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는 액수를 떠나서 저 100번, 1000번 중에 한 명이라도 명확하게 특정이 되는 것이 있다라면 저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게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가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가장 단단한 벽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결점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저 부분을 기소하지 않은지 그 부분이 좀 의아합니다. 저는 사실. 예. 장 최고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먼저 여러 가지 술값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정진상 전 실장이나 또 김용 전 부원장은 본인을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해서 일체 모르쇠 아니다라는 부인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 전략이 계속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주변인들의 진술이 전부 다 일치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술값 냈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뿐만이 아니라 소위 그 유흥주점의 업주, 그리고 정진상, 김용 등이 함께 왔을 때 접대를 담당했다는 여성, 그 관리하는 분, 예. 이런 분들까지도 안경 쓴 오빠 봤다 이러고 안경 있고. 쓴 오빠. 성남시장 재선 전후로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왔고, 유 전 본부장 없을 때는 김용 전 부원장이 혼자서 다른 일행들이랑 술 마시고
돈은 유동규가 낼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고 그럼 이 술집 업주와 그 유흥주점 여성들을 관리하는 여성은 무슨 이익이 있어서 정진상이나 김용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겠습니까? 어허. 그냥 검찰에 불려와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액수를 특정하자면 뭐 억대까지는 몰라도 좋게 몇 천만 원대는 되겠죠. 평균적으로 3,400만 원짜리 술을 10번만 먹어도 3,4천만 원인데 네. 근데 그 부분을 뭐 검찰이 기소할지 안 할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만큼 유동규와 남욱, 정영학 등 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 일당과 이 정진상, 김용 등이 중간에 있는 유동규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매우 친하게 지냈다. 아주 가깝게 지냈고 그들의 편의, 그러니까 김용이나 정진상들이 그 일당들이 평범한 사람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액수. 아하. 하룻밤에 3,400만 원짜리 술을 일주일에 2-3번 먹을 정도의 비용을 민간 개발업자들이 뒤에서 대줬다. 이것이 대장동의 어떤 특혜를 받았던 유착관계의 중요한 정황 증거로는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 대장동 보면 현금으로 들어간 것만 8억이 넘고요. 약정된 금액은 뭐 420몇 억이잖아요. 428억. 그러니까 예. 검찰 입장에서는 술값 몇 천만 원 더 얹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이 성남시 팀과 대장동 팀의 끈끈한 유착 관계를 증명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뭐 이제 술값을 뭐 접대받은 것 아니냐 이것과 관련해서 김용, 정진상 이분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뭐 검사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뉴스도 전해진 바 있었습니다.